수학에 눈이 번쩍 라섹 수학의 쌤비트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학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이지. 자, 2차 방정식은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우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2차 방정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방정식이란 어떤 식인가? 요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등식,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좋더라. 항등식은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어떻게 되는 식이야? 항상 참이 되는 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지?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넣으면 참이 되지만 어떤 값을 넣으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렇게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러한 값을 우리가 참이 되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해 또는 우리가 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자, 요런 식. x제곱 앞에 개수가 2고 는 0이라는 2차식은 0이라는 꼴로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x는 4x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 사실 왼쪽에 적혀 있는 식과는 똑같은 꼴은 아니지만 우변에 있는 항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왼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2차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지, 그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얘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우리 2차 방정식의 이런 개수들 A, B, C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런 개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는 반드시 요거를 실수인 녀석일 때만 다루겠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복소수까지 배웠지만 허수 범위까지 다룰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실수에 국한해서 다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요거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자, 우선은 넘어가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 거야.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방법들 지금 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해공식 이 방법들로 우리가 2차 방식을 풀이했었잖아.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 방법들로 풀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들을 다시 복습하는 게 결국엔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우선 차근차근 인수분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지. 1, 3 빼기 더하기 x, x 이렇게 하게 되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x, 2개 곱하면 플러스 x,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지?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는 마이너스 1 이거나 3. 어떻게 했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인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가 해로서 찾아냈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완전제곱식. 자, 완전제곱식으로 푸는 건 지금 사실 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으로 똑같이 풀어볼 거야. 이걸 방금 전에는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었지만 이번엔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자, 이거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우선 식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해. 자,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써놓고
요 앞에 있는 개수 있지? x항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절반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써주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지 얘는. 근데 사실 없던 녀석을 써줬기 때문에 빼기 1이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주면 자, 요 위의 식과 요 아래의 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써보면 x-1의 제곱, 그치? 요 부분, 물결친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은 4다라고 쓸 수가 있고 쌤 이쪽에 쓸게.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제곱해서 4 되는 수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따라서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써보면 따라서라고 쓰긴 좀 빠르네. 다시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x는 플러스일 땐 3이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고 방금 전에 했던 녀석과 답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근해 공식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근해 공식은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지, 그지? 요렇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해 공식으로 이런 식을 쓸 수 있더라.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게 되면 왼쪽에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더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보통 아이고. 자, 잠시 문제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A와 B와 C를 이끌어내놓고 하면 더 편해. 자, B는 마이너스 2고, A는 1이고, 그지? C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가지고 공식에 대입을 할게. X는 하고 적어보면 2A분의니까 2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C. 자, 이렇게 써주고 모자라니까 줄을 더 꺼올게. 써주고 나서 계산하면 되겠지.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다가 플러스 12가 되니까 얼마지? 4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16 이렇게 돼. 16의 루트. 되겠지? 자, 정리해서 적을게. 사실 루트 16은 4니까 그지? 2분의 2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플러스끼리 계산한 녀석, 마이너스끼리 계산한 녀석 한꺼번에 정리해서 적으면 따라서 x가 얼마 되냐면 3 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고 똑같이 답이 다른 방법으로 풀었던 거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추가로 쌤이 3-1이라고 해가지고 반근의 공식이라고 썼는데 반근의 공식은 어떤 녀석이냐면 지금처럼 요런 녀석 x 앞에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요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냐? 반근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왼쪽처럼 정리할 수가 있더라. 자, 한번 해볼게. 반근의 공식. 지금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반근의 공식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x는 a분의니까 1분의 b-니까 요 녀석 b- 구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계산했을 때 분모가 1이니까 그냥 쓰지 않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쌤이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쌤이 이거 잘못했고 그치?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속 해볼게. 루트 4가 되네. 루트 4 루트 4는 2니까 바로 답을 쓸 수 있겠다. 따라서 x는 루트 4 더해주면 3 될 거고 루트 4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방근의 공식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비교했을 때 숫자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공식 대입해서 계산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겠더라. 그래서 방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요 방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 만약에 방근의 공식 외우기 힘든 학생들은 요 근의 공식에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이어서 교과서 52페이지에 있는 생각열기를 참고해서 쌤이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 자, 생각열기를 보면 x제곱 더하기 4는 0 이런 식이 있지, 그지? 자, 요 식을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야, 이거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학생들 반응을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니까 근이 없어요. 중학생들이 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이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사실 너희 선배들한테 말을 해보면, 이거 근 있지. 왜 없어? 역시 너희들은 중딩이구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야. 자, 플러스 4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허수 배울 때, 이미 배운 내용이었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쓰는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2i 또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예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까지만 얘기를 했었냐면 실수 범위까지만 얘기했어. 그 이유가 뭐야? 중학교 때 실수 범위까지밖에 몰라. 그게 중학생들의 한계야. 근데 우리 고등학생,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까지 보겠다? 그치, 우리는 이미 복소수라는 녀석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도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여 생각해서 지금 위에 우리가 봤던 녀석처럼 i가 포함된 허수인 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는 거야. 자, 내려가 볼게. 자,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밖에 얘기 못했던 중학교와 달리 우리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주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1은 0이라는 것을 쌤이 완전제곱식 풀이 우리 앞에서 복습했던 그 완전제곱식 풀이를 이용해서 한번 전개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써놓으면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얼마야? 9지 9. 그리고 그 녀석은 원래 없었던 녀석이니까 빼주고 원래 있던 11을 마저 적어준 다음에 식을 마무리하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이 완전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보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인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숫자를 정리해서 적으면 는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계속해서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3의 제곱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앞서서 했던 것처럼 x-3이라는 녀석은 제곱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값을 알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따라서 x는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3 더하기 빼기 루트 2의 i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요 식을 받았을 때 중학교 때는 아까 얘기했지. 실수근이 없어. 판별식을 이용해 보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4 되면서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음수가 되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근을 구했을 때 복소수 근까지도 즉 아니지 좀 더 구체적으로 허수 근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이렇게 허수인 근이 이제부터 나올 거고, 허수인 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제목에 써 있지만, 허근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허근은, 근을 구했을 때, 근의 형태가 뭐가 나오는 근? 허수인 근. 그러면 반면에, 실근은 뭐겠어? 그치. 허수가 아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실수인 근을 우리가 실근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내려가 보자. 자, 방금 전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쌤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근의 공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해. 근의 공식이라는 거 이미 앞에서 정리했었지.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앞에 개수들,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근을 바로 구해낼 수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루트 안에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허수인근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판별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자, 한번 주목해서 볼 때, 여기 봐봐. 이 녀석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 루트 안에 우리가 양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양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가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되는 경우, 위에처럼, 음수가 되는 경우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음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 근 자체가 허수가 된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위에서 봤던 요 녀석이야. 위에서 봤던 요 녀석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지, 그지?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항상 복소수근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수인근을 실근, 허수인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 그지? 자, 쌤이 좀 추가 설명을 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 특히 두 근이 같을 때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한다. 중근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었는데, 위의 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위의 식에서. 그러면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되는 거야? 루트 안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근이 어때? 같지? 그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근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얘기하게 되면 서로 두 근은 두 근인데 두 개가 서로 같아.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0이 아니라 이게 양수가 되는 경우 이거 색깔 바꿔서 해볼까? 양수가 되는 경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루트 안이 숫자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판별식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 자, 내려가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교과서 52페이지의 예제 1번 문제고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허수인 근이지, 그지? 말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뭘로 풀 거냐면 쌤은 근의 공식에 적용해서 풀어볼 거야. 자, 근의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b가 얼마인지 그지? 마이너스 7이지. a가 얼마인지 1이고 c가 얼마인지 우선 적어보고 근의 공식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ic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답을 정할 거야. x는 자 2a에다가 대입해보면 2 될 거야. b에다가 마이너스 7 대입하면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49 마이너스 4ac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되겠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답을 적을 수 있겠네.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더 이상 정리할 거리는 없어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하면 돼. 자, 이거는 실수인 근이야 아니면 허수인 근이야? 그치? 실근이 된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i가 있는지 여부. 이걸 이렇게 씁니다. i의 존재 여부. 그거에 따라서 존재 여부에 따라서 지금 발음이 꼬여.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처럼 i가 없을 때는 실근을 갖는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궁금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이렇게 A, B, C 순으로 안 쓰고 B, A, C 순으로 썼던 건 사실 중학교 때도 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판별식 부분을 보면 B부터 나오고 A 나오고 C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쌤이 요거 순서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는 거. 혹시나 너희들도 이런 게 헷갈리면 요걸 순서대로 한번 써봐. 그러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B는 얼마야? 1이고 A는 4고 C는 3이네. 자, X는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자. 자,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2A분의 그러니까 8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 C 이렇게 정리해. 그러면 계산했을 때 8분의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루트한 계산을 해주면 얼마 나오지? 요 녀석이 계산했을 때 4, 4, 16에 48 나오나? 그래서 1 빼기 48 마이너스 47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뒤에 필요 없는 그리고 이 부분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루트 안에 부호가 어때? 음수가 나와버렸네? 그러면 요거를 허수 단위인 i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다. 8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7 그리고 마이너스 1을 i로 처리해서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i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허수인 근인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해되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53페이지의 문제 1번. 다음 문제는 너희들이 잠깐 풀어보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자, 알겠지? 자,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했다, 얘들아. 교실에서 보자.